7월 23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이 아니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사항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요거 얘기하고 나면 방송이 끝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제 방송에서 끊임없이 하나로 일관되게 언급을 드린 게 있어요. 매 방송마다 반복을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바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원칙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에는 이미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질문에 또 다른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조금 댓글을 남겨줘서 아시는 게 있다면 설명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이에요. 저의 관, 제 원칙이고요. 저는 추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들께서 제 말도 필터링을 꼭 하실 수 있는 그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일개 개인 투자자이고요. 끊임없이 R&D를 할 뿐이죠. 저는 사실 워렌 버핏,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죠. 존경받는 그분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제는 필터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만의 원칙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또한 언젠가 시기가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냥 우리는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걸어가자고요. 가격에 급등나게 휩싸이지 말고요. 시장은 1000배 이상 커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의 핵심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리플하고 이더리움하고 CBDC 경쟁 관계입니까? 페드나우, 체인링크와 스위프트, FIS, 리플과 경쟁 구도입니까? 이 질문을 물어봤었을 때 제가 조금 제 방송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틀리다 맞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방송에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을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제 방송을 처음부터 좀 돌려보시면 아마 그런 분들도 꽤나 계시거든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일관되게 언급드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멘탈이나 원칙이나 그리고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매크로와 함께 많은 것들을 언급을 드렸어요. 한 번씩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돌려보십시오. 1년에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해 볼게요. 그냥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냐면요. R3의 홈페이지예요. 거기에 R3의 투자사들입니다. 보시면 CT, BBVA,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 B&I 멜론, 그리고 코메르츠, 크레딧 스위스, HSBC, 미주호, 미쯔비시, 그리고 SBI 홀딩스, 소시에테 제너럴, UBS, 그리고 테마세. 자, 이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R3에. CIBS. 전 세계 금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안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SMBC. 얘 또한 일본의 원투 펀치 3 중에 하나이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이 전 세계 금권, 미국, 유럽, 일본의 금권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권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R3의 홈페이지입니다. R3 코다 플랫폼에 국제은행 간 통신 표준 스위프트를 적용한다. R3 코다 플랫폼에 국제은행 간 통신 표준 스위프트를 적용한다. 2019년 1월입니다. 자, 그리고 R3 홈페이지에 블록체인 글로벌 결제 스위프트 GPI로 블록체인 거래 정산을 한다. 이미 언급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R3 코다의 결제 애플리케이션 첫 번째 결제 수단으로 XRP를 채택하였다. 2018년 12월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위프트와 체인링크 2023년 6월이죠. 며칠 되지 않았죠? 1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테스트를 예정이다. 여기에는 BNP 파리바, B&I 멜론, CT, 유로클리어 여기 상당한 금권이 다 포진되어 있네요. 그리고 DTC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DTCC 다시 한번 볼게요. 스위프트와 체인링크와 1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테스트를 예정한다. 여기에 DTCC, BNP 파리바, BNI 멜론, CT
그리고 유로클리어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쵸?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앤 뉴질랜드 뱅킹 그룹 다 연결되겠죠?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스위프트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체인링크와 협력을 해서 토큰화된 자산 결제 간소화를 한다. 스위프트는 체인링크와 협력하여서 프라이빗 및 퍼블릭 무허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실험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연결 당연히 돼야 되겠죠. 상호 운용성에 의해서 블록체인은 다 연결이 될 겁니다. 브릿지로서. 여기 체인링크가 있을 수가 있고요. 폴카닷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스 또한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스위프트에 지금 현재 체인링크가 언급되었습니다. 요거를 참고해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그러면 체인링크는 스위프트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설정하는 엔터프라이즈 추상화 계층으로 작동합니다. 자, 그럼 본질 먼저 스위프트를 이해하고 가시죠. 스위프트 1세대 여기가 없으면 개인으로 치면 은행 계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돈줄이 차단되는 거죠. 그냥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위프트 1세대를 갈아엎는 게 스위프트 2.0이죠. 여기 주인이 누구냐 한번 볼게요. 스위프트 1.0의 명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200여 개국에서 1만 1천여 개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전산망이다.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스위프트를 거친다.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40여 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 업무를 위해 만들었으며 현재 스위프트 지분은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1만 1천 개 금융기관, 200여 개 국가, 범지구상으로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는 1만 1천 개 스위프트 망에 3천 개 금융회사가 이 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바로 그들입니다. R3의 바로 그들, 그리고 계속 보시게 될 그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죠. 이더리움 기업 연합입니다. 자, 여기는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단체입니다. 컨소시엄으로 영국 기업 BP. 자, 기본적으로 석유 기업에는요. 록펠러의 잔재라고 하거든요. 미국에는 엑슨모빌과 쉐보론, 유럽에는 로열 더치셀과 BP가 있습니다. 세계 4강이라고 하죠. 다 록펠러의 잔재가 뻗어나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영국 석유기업의 BP, 산탄데르 알고 계시죠? 스페인 넘버1 산탄데르. 2위는 비비베이입니다. 아까 R3에서 보셨죠? 그리고 JP모건, 세계 넘버1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도요타 등 글로벌 대기업. 여기에 국내 삼성 SDI드. 요거는 사실 여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기업이긴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들이 주인장이다. 이더리움 기업 연합에. 자,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빅3 상호 운용성의 확보가 나설 때 됐다. 이건 2019년에 이미 나왔어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R3 CTO가 하이퍼레처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과 협력을 시사하였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시장에서 빅3로 통하는 R3, 그다음 하이퍼레처,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판이 깔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이퍼레처와 이더리움의 기업 적용을 지원하는 단체인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범용 표준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서 R3도 최근 주요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자, ISO 2002 우리가 참 자주 보는 화면이죠. 이 그림을 바로 한 방에 이해가 하실 겁니다. 꽂히실 거예요. 자, 컨센시스 이더리움, 컨센시스, IBM의 하이퍼레처 패브릭, 스텔라, R3, ISO 2002, 코다. 자,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여기에 세계 1위, 독일의 전산망, 세계 1위의 전산망 1위 SAP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리플의 XRP가 또 연결되고요. 얘는 스위프트, 그리고 JP모건, 서클이 다 연결되는 그림을 우리는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 구도가 그려지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R3, 아다라, 하이퍼레저와 함께 새로운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연구소를 출범하였다. R3는 아다라와 협력하여서 새로운 오픈소스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솔루션 하모니아의 출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인 코다의 최신 릴리스와 일치합니다. 코다의 기업용 블록체인과 기업용 이더리움 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평가판이 있었습니다.
실험은 DLT, 분산원장 담보 네트워크와 관련된 레포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HQLA, 결제 솔루션 피넬리티, 이 피넬리티는 제가 언급을 드렸죠. 유로클리어가 지분을 인수한 그 회사이고요. 자체 아까 금권들의 자체 코인들을 발행하는 그 기업입니다. 그들의 자체망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HQLA, 레는 레포 시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잠깐만 레포 시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은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금리를 이해하고 가면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의 수백 년간을 살았는데 금리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냐, 대출 금리가 얼마냐, 이것만 알고 살았지 실제 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가 팽창을 하고 경기가 수축하는 과정을 우리는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 그리고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요. 대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확장을 시켜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준금리를 이해하고 가자고요. 기준금리가 있고요.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은 미국 연준이 있죠. 우리나라 한국은 정부 소유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준, 민간 은행들의 집합체입니다. 쩐주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면 다시 한번 귀에 꽂히시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고요. 얘는 콜금리로 이어지게 돼요. 하루짜리 은행의 금리입니다. 은행들끼리 교환하는. 자, 그리고 이거는요. 3개월짜리, 3개월물, 91일물이라고 정확하게. 여기 CD,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들어보셨죠? CD, 그리고 CP, 기업용 어음, 얘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얘는 1년짜리 통화 안정증권 채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유동성이 넘쳐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 자, 이게 또 레포와 연결이 됩니다. 어렵죠? 그냥 쉽게만 받아들이세요. 어쨌든 이거에서 그 다음 국고채 3년, 회사채 3년으로 이어지게 돼요. 금리라는 거는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대출금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과 가게들이 쓰는 대출금리로 이어지고 이 시장금리는요. 결국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이 금리 구조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레포라고 했잖아요. 이 레포의 약자는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결국 채권이고요. 한국은행이 일주일짜리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 은행들에 공급을 하고 다시 갖고 오고 공급하고 갖고 오고 그러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일주일치 RP를 통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정해요. 그게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그게 시중은행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럼 레포 시장은 어디까지냐? 바로 여기까지죠. 초단기 시장이니까 요 콜금리 3개월까지 갈 것도 없고요. 요 초단기 금리 시장에서 레포 시장을 통해서 바로 금리가 조절되는 겁니다. 이때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다라는 기술 파트너이다. 이 아다라는 허브용 블록체인인 것 같아요. 얘도 상호 운영성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그들의 자체 레포망에 연결하는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술 파트너인데 여기에는 골드만삭스, 산탄데르, UBS와 같은 은행이 참여했습니다. 아까 R3의 금권과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연결되는 미연준과 그리고 기타 금권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되더라. 그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HQLA로 가보면 여기는 분산원장 기반의 분산원장을 활용하여서 증권금융 및 레포 산업의 획기적인 효율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기술 회사입니다. 우리의 핵심 고객은 글로벌 증권금융 및 레포 시장에서 활동하는 은행 및 자산관리자이며 우리의 고유한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 참가자는 원활하고 정확한 실시간 증권 소유권 이전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죠?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전 세계 레포 시장에서 분산 원장이 공유가 된다. 그 상호 운영성, 아까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아다라의 하모나이즈를 통해서 상호 운영성이 연결되더라.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 HQLA 고객을 좀 보실까요? 결국 여기에 주요 주들을 볼까요?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CT. 자, 보이시죠? 보면 여기 CT, R3. 이 HQLA 전 세계 레포 시장을 연결시키는 그 시스템에 R3가 들어가고요.
시티그가 들어가고요. JP 모건이 들어가고요. 크레딧 스위스가 들어가고요. 골드만삭스가 들어가고요. BNP 파리바가 들어가고요. BNI 멜론이 들어가고요. UBS가 들어가고요. CIBC가 들어가고요. ING가 들어가고요. 코메르츠 뱅크가 들어갑니다. 이들이 다 포진되어 있더라. 또 R3와 거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죠? 그쵸? 전 세계 금권이니까. 자, 여기는요, SBI R3, 일본입니다. SBI R3. SBI R3가 연결되네요. 그러면서 SBI CEO인 기타오 요시다카가 트윗을 했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R3. 하이퍼레저 랩인 하모니아를 소개한다. 규제 금융 네트워크의 상호 운영성이 잠금이 해제가 되었다. 새로운 연결 및 블록체인 상호 운영성. 하이퍼레저 랩인 하모니아를 발표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겁니다. 전 세계 레포망이 연결된다. 단기 채권, 초단기 금융시장 채권망이 연결된다. 자, 그러면서 미국 DTCC가 운용을 시작한 새로운 주식 결제 기반에 미국 R3사가 제공하는 코다 DLT가 채용되었다. SBI R3 여기 나오는 겁니다. 미국 DTCC가 운용을 시작한 새로운 주식 결제 기반에 미국 R3가 제공하는 코다 DLT가 채용되었다. 2022년 8월 24일 SBI 홀딩스 주식회사, SBI R3 재팬 주식회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미국 DTCC가 뭐였죠? 한국의 예탁결제원, 미국의 예탁결제원, 전 세계 가장 큰 예탁결제원은 어디다? 유로클리어다. 아시겠죠? 제 방송 속을 보면 그 연결고리가 다 보입니다. 전 세계 예탁결제원 또한 다 연결이 되고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DTCC,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통해서 미 증시 일평균 거래량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분산원장을 사용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분산원장이 커지겠죠. 미친 듯이. 그러면서 암호화폐 성장과 대중화에 따라 블록체인 확장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이 분산원장, 즉 블록체인으로 미국 증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1억 건 이상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인 R3의 지원을 받아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가 진행했다. 여기서도 R3, 엑센추어, 그리고 DTCC가 언급이 되었죠. 그렇죠? 이러니까 당연히 SBI R3에서 미국 DTC가 운용을 시작한 새로운 주식결제 기반에 미국 R3가 제공하는 코다 DLT가 채용이 되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 예탁결제원. 자, 미국의 DTCC는 한국의 예탁결제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유로클리어 뱅크와 협력을 확대한다. 2014년 이야기죠. 유로클리어 뱅크는 뭐죠? 전 세계 가장 큰 예탁결제원입니다. 자, 그래서 유로클리어를 보면 뭐죠? 메타코의 트위터입니다. 리플사에서 인수한 메타코. 여기 보면 메타코와 함께 1차 및 2차 시장에서 토크나 확장 및 상호 운용성 구축의 이점과 과제에 대한 독점 원탁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토크나 확장, 제가 1200배 시장이 확장을 한다. 종이에서 0과 1로 모든 가치가 있는 것들은 토큰이 된다. 그게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환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됐건, 이 모든 것들,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회의와 상호 운용성, 블록체인은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이점과 과점의 과제에 대한 독점 원탁 회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참여했던 기관은 누구다? 피델리티, 세계 4대 운용사, 자산 운용사입니다. 세계 4위. EY, 어니스트영, 세계 4대 회계법인, 유로클리어, 전 세계 1위의 예탁결제원, 그리고 CT, HSBC, BNP 파리바, 시그넘, 세계 최초의 디지털뱅크, 내셔널뱅크 조지아, 조지아 국립은행, UBS, SBI 디지털 마켓. 왜 항상 이들은 여기 다 참여가 될까요? CT, HSBC, BNP 파리바, UBS, SBI. 이런 애들은 왜 맨날 여기 다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 보면 체인링크가 딱 하고 등재가 되어 있죠. 그레이스케일은 어디죠?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이자 여기 주인장은 DCG이죠. 그쵸? 제가 지배구조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복습하는 거니까 조금 계속 보셨던 분들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이미 선수가 되셨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쭉 한번 들춰보세요. 이 TCG의 지배구조 보면은요. 나스닥, 마스터카드가 연결이 되죠. 나스닥도 투자를 하고 마스터카드도 투자를 하고 마스터카드 뒤에 웰스페고, 유니온뱅크, 얘의 전신은 스테이트 스트릿입니다. HSBC, CT가 들어갑니다. 이 밑에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들어가죠. 리플이 있죠. JP모건 있죠. 코인베이스가 있죠. 바클레이스가 있죠. 그쵸? 영국의 원, 투 펀치, 미국의 CT, 웰스파고는 달러의 주인장 중에 하나, 인도의 타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전 세계 쩐주들이 다 여기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쵸? 유럽 투자은행 블록체인 기반의 기후위기 인식 채권을 발행한다. 자, 이거는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올해 2023년 6월 21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국제 예탁 결제기구 유로클리어에 따르면 올해 DLT 기반 디지털 채권 발행 및 결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유로클리어가 프랑스 중앙은행 등과 함께 채권 거래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및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프랑스 디지털 유로용 프랑스의 디지털 CBDC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CBDC죠. 디지털 유로용 리플의 CBDC 원장에 주목한다. CBDC 프라이빗 레저는 지불 및 통화 발행을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리플의 기본 디지털 화상 XRP는 CBDC와 다른 통화 간의 마찰 없는 가치 이동을 위한 중립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XRP 레저의 비공개 버전을 시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의 CBDC 이것과 확장해서 프랑스 국채거래 블록체인 CBDC를 시험한다. 프랑스의 CBDC, 유로의 CBDC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채권까지, 국채 채권까지 지금 분산 원장을 통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 중심에 유로클리어가 있고요. 프랑스 CBDC에는 리플과 XRP가 있겠죠. 그러면 프랑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CBDC를 활용한 채권 거래를 진행한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하였다. 2021년입니다. 이는 앞서서 진행한 CBDC 파일럿의 일환이다. 프랑스 증권 예탁기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대의 바로 예탁결제원 한국의 유로클리어의 성명에 따르면 여기 또 다시 한번 BNP 파리바 그리고 HSBC 여기에는 IBM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해 거래를 실행하였다. IBM의 하이퍼레저 패브릭, R3 그리고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기업용 블록체인 이들 또한 각각의 역할로서 확장해 나가는 것뿐이라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유로클리어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세계 최대의 예탁결제원 거기에 주인장은 누구냐? 자, 프랑스 정부기관 1위에 2위에 벨기에 정부기관 3위에 프랑스 정부기관 4위에 중국 인민은행이라 봐주셔도 무방해요. 여기는요. 중국 중앙은행입니다. 지분율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JP모건, 소시에테 제너럴, HSBC, 그리고 미쯔비시, 모건스탠리, 미쓰히 스미토모 은행 이들이 다 포진되어 있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유로클리어에. 자, 그리고 여기는요. 더 클리어링 하우스입니다. 미국의 바로 청산,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곳이고요. 여기에 쩐주들을 보시죠. CT, 산탄데르, HSBC, BNI 멜롱, 웰스파고, PNC뱅크, 그리고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이들이 싹 다 포진되어 있네요. 도이치뱅크까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질문하셨던 게 감이 오실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주요 주주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주주가 있어요.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입니다. 51개 주를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여기 12개 연방은행과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미 연준 의장, 부의장, 연준 이사 5명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나 실제 쩐주는 누구냐? 뉴욕 연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가장 큰 쩐주들 물론 12개 연방은행에 나눠져 있기도 하죠. 여기에 주요 주주가 누구다? JP모건,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입니다. 달러의 주인. 감이 오시겠죠? 그럼 달러의 주인, JP모건. 여기에 주요 주주는 누구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인은 누구다? 버크셔 해서웨이,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피델리티입니다. 그럼 버크셔 해서웨이 주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다 이들이더라.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버크셔 회사의 실제 주인입니다. 자, 버크셔 회사입니다. 버크셔 회사의 주인장을 보시죠. 버크셔의 누군지 아시죠? 어딘지 아시죠? 바로 워렌 버핏과 찰리 민거.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의 주인장.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이다.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서 웰스 파고. 여기의 주인장은 누구다?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 그럼 이럴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달러의 주인장들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냐? 맞습니다. 근데 그들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자, 그럼 애플의 주인장은 누구냐? 뱅가드, 버크셔 해서웨이,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 포함되어 있죠? JP모건과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뿐만 아니라 컨센시스는 또 JP모건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어디냐?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주주.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피델리티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 볼게요. 본 김에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그리고 1위가 제프 베조스예요. 근데 합치면 상대가 되지가 않죠? 자, 그리고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여기 주인장.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자,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던 경쟁하는 거 아니냐? FIS. 이게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보시면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다 이들이 포진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리플과 이더리움하고 CBDC 경쟁 관계이냐? 이 부분. 페드나우, 체인링크, 스위프트, FIS, 리플과 경쟁 구도이냐? 이거에 대한 제 답변을 충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완전히 방대하게 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CBDC가 발행을 하면 전 세계 CBDC가 잘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얘가 지분 증명과 함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하나 속도와 기타 등등 모든 부분에서 잘 작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사실 이더리움이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건 퍼블릭 블록체인이건 민간이건 기업이건 전 세계는 그들의 설계 구도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 지난 수백 년간. 저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내 방송의 포커스이고요. 그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파동을 끊임없이 저는 연구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판단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한 10번, 2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예 눈에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R3는 BIS와 연결된다. R3는 DTCC, 미국 예탁결제원과 연결이 된다. 얘는 스위프트와 연결이 된다. 그리고 SBI R3, SBI R3는 R3랑 연결이 되죠. 그리고 SBI 홀딩스,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또 리플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얘는 IS2002와 연결이 된다. 이 그림이 이제 한 방에 찍히시나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리플과 관련된 쩐주들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감이 오시죠? 뿌리가 다 같다. 뿌리가 같은 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미주, 미쯔비시, SMBC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 SBI, 일본의 1, 2, 3 그리고 SBI, 손정희 회장의 오른팔. 자, 그러면서 JP모건, 뱅가드, 블랙록, PNC뱅크. 여기에 HSBC, 산타한데르, CME 그룹, 액센추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크셔 해서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구글, BNI 멜론. 결국에는 R3, 스위프트, 리플로 연결되더라. 자, 그 다음 질문인데요. 리플 몇 개가 있어야 끝납니까? 이거는 참고사항이고요. 제가 예전에 갖고 왔던 자료인데요.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는 XRP 보유 수가요. 3,372개입니다. 열심히 저축하면 모을 수도 있겠죠. 3,000개에. 그리고 5%가요. 10,000개입니다. 열심히 저축하면 충분히 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4%가 전 세계 비중입니다. 전 세계 XRP 4% 안에 들어가는 게 15,000개. 1%가 69,000개. 7만 개가 안 되죠. 0.2%가 46만 3천 개입니다. 아시겠죠? 1%가 7만 개가 안 돼요. 여유 자금이 생기시면 저축하기에 좋은 개수. 감이 오시겠죠?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현재 투자금이 100만 원 단위인데 서민 소액 투자자도 평당가를 낮게 존버하면 희망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금액이 작더라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 이 작은 돈이 큰 돈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로 보시면은요.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려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처음에는 또 확률이 높겠죠. 이 금액이 갑자기 또 커져버리면 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에 의해서 흔들거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돈 갖고도 계속 조금씩 여유자금이 생기시면 모아 가시면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요. 본업에 충실하시고요. 여유자금이 생기실 때마다 계속해서 가격이 빡빡빡 길 때, 급등할 때는 매집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빡빡빡, 지금도 박스권이죠? 급등했다가 박스권이잖아요. 그쵸? 그럼 또 평단가가 조금은 바닥에서 못 잡았지만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변동성도 조금 이전보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 말고도 섹터별로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 언급을 드렸고 각 섹터별로 알트코인, 그레이스케일 포트 기준에서 거기서 또 본인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알트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제일 위에 저는 XRP, 우측에 알트에 이 부분들을 모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방송에는 많은 부분을 XRP, 리플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죠. XRP와 리플을 이해를 하면 통화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물론 통화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리플에 투자할 수가 더 있겠죠. 더 그림이 보여지니까. 이미 방송에 충분히 그 내용을 언급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버전이다. 수백 년간의 통화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는 문명에 있다. 시장 규모가 1200배 커진다. 이 모든 자산들이, 물질들이 토큰화가 된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그쵸?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 찐 구독자님이시죠. 어쨌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회계장부에서 유동자산으로 매김했다가 나중에 자본 항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상품에서 통화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지요. 가상자산이 회계장부에서 유동자산으로 매김했다가 나중에 자본 항목으로 이전한다. 상품에서 통화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지요.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보다 여기 보면 직접 또 보시죠. 이게 두나무 아시죠? 어피티의 주인 두나무의 바로 요약 재무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 재무 상태표는요. 여기 자산이 있죠? 자산이 있고 여기 유동자산이 있고요. 유동자산 그리고 여기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여기 부채가 있고요. 여기 자본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사실 재무상태표 9 대차대조표라고 하죠. 차변과 뭐 대변 그거를 양쪽으로 비교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채를 갖고 와서 부채와 내 자본 찔끔하고 보통 기업들이 재무지표를 많이 보니까 내 자금 찔끔 갖고 오고 부채를 많이 끌어와서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하고 여기 고정자산 여기 뭐 부동산, 토지, 담보, 뭐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영업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 자산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한계분기, 1분기, 또 6개월,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사업보고서, 즉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되죠. 그쵸? 1년에 바로 회사의 총 결과, 여기에 그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결국 여기서 자본란에 이익 잉여금에 꽂히는 거예요. 바로 보이시죠? 여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본란에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보시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여기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보시면 매출액이 29827이에요. 영업이익이 220459입니다. 천문학적입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313447 더 커졌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재무제표인데 아마 추가적인 수익이 따로 났던 것 같아요. 이때 보더라도 3685490 영업이익이 3274716 당기순이익이 2129575입니다. 저 이런 재무제표를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런 영업이익률, 이런 순이익률을 보이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쵸? 한국의 업비트,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 중국의 바이낸스. 자, 이렇게 언급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아예 저는 경쟁 기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존재시키지 않는다.
미디어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처럼 계속 부추기고 있으나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 충분히 경쟁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홍콩의 CBDC 참여 대상 업체를 보면서 미국과 유럽에 참여됐던 그 동양과 서양, 중국과 미국, 미국, 유럽, 중국이죠. 거기에 참여됐던 핀테크 회사는 리플밖에 없었다. 홍콩과 싱가포르이 미국과 유럽, 물론 중국 기관이기도 하나 거기 홍콩의 지폐는요. HSBC와 영국의 넘버원 금융기관입니다. 고액권을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차드, 얘도 영국 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 국영은행이에요. 얘네가 바로 홍콩에 돈들을 발행합니다. 왜? 영국 영이었거든. 그러다가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반환이 됐잖아. 어쨌든 홍콩과 싱가포르, 중요한 건 거기에 홍콩 CBDC에 리플 하나만이 참여가 돼 있다. 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여기 단기 순이익이 나면은요, 요게 이익 잉여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의 항목이 커지겠죠. 그쵸? 근데 이게 가상자산 회계 법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정확하게. 현재 운영제 회의를 하고 있죠. 요게 전 세계적으로 BIS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각국의 금융회계 법안이 나오겠죠. 거기에 맞는 기준치가. 중요한 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이죠. 근데 즉시 유동화를 할 수가 있어. 그쵸? 이게 자본과 자산의 라인에서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산으로 또 결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지금까지는 자산을 결제로 받지가 않았죠.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각종 코인들과 토큰 등 이 명확한 회계 장부가 필요할 그런 법안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 이전의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건 이 쉽게 귀에 꽂히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해가지고 CBDC로 돈을 받았어요. 소매형 CBDC를 받겠죠. 그쵸? 도매형 CBDC는 금융기관에 꽂혀서 국경간 결제에 사용이 되게 되니까 거액 결제용으로 그걸 환전하고 송금하는 건 XRP가 브릿지로 사용되게 되니까. 그쵸? 그게 바로 그 망이. 물론 전 세계 큰 망은 스위프트의 큰 카테고리가 연결되겠죠? 거기에 내부망과 외부망. 자, 그래서 이 CBDC가 바로 단기 순이익으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가 이익 잉여으로 넘어가겠죠. 그쵸? 여기 이익 잉여분 자본란에 그러면서 얘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추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은 추후에 더 그림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뜻에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10초 안에, 10몇 초 안에 재무지표 잠깐 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손익계산서는요, 우리의 월급입니다. 연봉, 그리고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죠? 이거는 내 재산이에요. 집문서, 내 재산. 그리고 현금흐름표는요, 이거는 기업만이 갖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내 연봉과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늘어나겠죠. 얘가 늘어나게 되면 재산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손익계산을 통해서 내 연봉이 늘어나게 되면 자산도 늘어나겠죠. 이 현금흐름표는요, 현금, 캐시카우 창출 능력이 맞느냐, 내 본업을 통해서 현금을 받아내는 능력이 맞느냐,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에 꽂히죠?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손익계산서 3대 재무자표를 통해서 세상이 부채를 통해서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기업들이 내 자본 찔끔하고 부채를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자산을 구성해가지고 결국 해마다 손익계산서를 창출을 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는구나. 결국 부채를 이용해서 성장을 시키는 시스템이었구나. 그리고 가게도 월급을 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굴리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결국 부채를 일으켜서 경제를 성장시켰구나. 가게와 기업이 문명의 중심이었죠. 또 가게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했구나. 근데 국가도 현재 고령화하다 보고 저출산 고령하다 보니까 들어올 돈은 적은데 나갈 돈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지금 부채의 시대. 뭐죠? 끊임없이 부채를 끌어와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신용창조. 신용창조가 대출입니다. 멋지게 신용창조로 포장한 거예요. 그 시스템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시죠. 어디 갔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전 세계 부채입니다. 부채. 각 국가별로. 보시면 미국이 3경원, 한국 돈으로 3경 2천조예요. 천문학적이죠? 답이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1경 4천조, 일본이 1경 3천조, 독일 3,300조, 영국 3,800조, 뭐 인디아 3,300조, 미국 하나만 3경 2천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답이 나오지를 않는다. 전 세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해결하는 게 뭐다? 새로운 통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부채를 일으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끝내가기 위해서 새로운 통화 혁명이 필요하다. 거기엔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각종 토큰과 코인들과 블록체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심장은 XRP이다. 리플이다. 모든 거는 다 공존한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기인이라고 여러분들께 아마도 귀인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진짜 바라는 거는요. 오늘 방송에 진짜 많은 에너지를 또 쏟아붓거든요. 그죠?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동안에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방법,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금융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다음번 문명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는 시스템, 그리고 제 말도 언젠가는 필터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왜? 내가 맞지 않거든. 틀릴 수도 있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그쵸? 본인이 모든 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쵸? 자, 오늘 방송에서 또한 많은 영향을 밤 10시 40분까지 쏟아붓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